강호 정무석이 JTBC 그 스토브 리그라는 이런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 영상을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게 왜 이러지? 제가 이거 뭐 좀 잘못해놔가지고 그 JTBC SBS 정치 스토브 리그에 출연을 했는데 이건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추가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영님, 김 총리가 울 대통령님 연임 반대 의견 냈다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전 김 총리 부정적 의견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연임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요? 또 가짜 뉴스를 어느 유튜버가 했겠죠, 그죠? 그런 의견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임은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임 반대 의견 낸 적이 없고요. 대통령 중임제를 해야 된다, 연임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입장은 뭐냐면은 본인 임기를 포함해서 제가 연임을 반대한다라고 연임이 아니라 중임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번에 해당 임기에 있는 대통령의 까지 포함하는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하려면 여러분 그 탄핵하고 똑같아요. 200석의 을 확보를 해야 개헌이 발의가 되는 거예요. 국민투표가 200석이 있어야 돼. 즉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애들까지 동의를 해야 개헌 국민투표가 발의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만 가지고 개헌을 발의할 수 있으면은 한번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 근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 발의가 안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연임을 국민의힘 애들이 동의를 할까요? 동의가 안 되지. 그거는 걔네들이 절대 안 해주지. 국회를 통과를 못한다니까. 국민투표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까지 동의하는 개헌안을 내야 그나마 개헌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연임을 하는 개헌안을 국민의힘 애들이 총 맞았습니까? 그걸 동의를 하게?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안은 이번 개헌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뭘 좀 알고 그런 얘기를 떠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중임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동의를 연임으로 가자, 나를 빼고 연임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중임제로 하자, 개헌을. 그럼 이번 쉬고 다음번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뭐 김민석 총리가 연임을 반대하고 그런 얘기를 누가 그것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야. 잘 알고 이제 막 쓰세요. 그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저는 유튜버라는 놈들도 적어도 정치평론, 정치방송을 할 거면은, 어디 무슨, AI에 물어봐, 챗 GPT에. 챗 GPT에 물어보면은 금방 나와. 아니,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방송에서 주접을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선거님, 중임 기다리겠습니다. 응? 방송을 할 거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챗 GPT에 10분도 안 걸려요, 그거 물어보면. 근데, 아주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고, 인터넷 검색 몇 번 하면 끝날 문제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더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어. 제가 아주 한심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잖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인터넷에 좀 검색하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최한욱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그거 물어보면 알잖아. 옛날처럼 무슨 책을 몇십 권씩 쌓아놓고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잠깐 검색해보면 다 나올 문제를, 맨날 게을러가지고 유튜브 방송 되지도 않는 지적 수준이 방송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사람들의 방송을 보고, 그게 무슨 다 맞는 얘기처럼. 김민석 총리가 무슨 연임을 반대를 해요? 누가 그랬어요? 그거 좀 써주세요. 아주 내가 그 채널도 때려잡게. 이제 아주 제가 가짜뉴스 근절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가짜정보 근절법이죠. 저는 그냥 제가 직접 근절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근절할래.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잠깐 열받았는데. 화낸 건 아니에요. 제가 시청자분에게 화낸 건 아니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들 보면은 제가 진짜 화가 나요. 이게 중대범죄예요. 생각해보세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테러예요, 테러.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야. 이 가짜 정보를 유포시키는 거는,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거는, 불특정 상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러예요. 그 다음에 정치 뉴스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행위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테러예요.
정치 방송을 하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테러 행위야. 우리가 조중동을 증오하는 게 그거예요. 조중동은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상대로 끊임없이 테러 행위를 하는 놈들입니다. 테러 집단이에요. 근데 보수놈들 저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나름 진보 유튜버라는 놈들이 그거 시청률 조금 올리려고 그렇다고 해서 시청률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앵벌이 하는 애들 시청률이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아. 그 돈벌이도 안 돼. 돈벌이도 안 되면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그러다 패가 망신하려고. 응? 자, 그렇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가짜뉴스 정벌, 근절법에 의해서, 여러분, 그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자, 우상호 정무수석의 인터뷰 여러분들이 함께 일단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총리인데 예 무슨 서울시장 경선은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뭐 지금 출마 선언했어요? 경기지사 나가려고 한다는 진종호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천여 명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서 왜 모르시는 표정이지? 민주당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네. 그래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좀 지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의원이? 네. 그 당비도 대납하고 뭐 이렇게 하자. 시의원이 종교단체를 끼고 김민석을 밀려고 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총리인데 예. 무슨 서울시장 경선을 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 풀어준대요? 차출설. 누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네. 방법은 예. 정청래 지도부가 예. 지도부의 의결로 보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네.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다른 의원들 지금 최고위원 중에도 있고 예. 또 현직 의원들 중에도 여러 명 있는데 예. 제가 알잖아요. 제가 서울시장 나가려 했던 사람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나가려는 사람들은 다 찾아왔어. 도와달라고. 예. 저분들을 누를 수 있을까요? 저분들을 누르면서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김민석 총리 좀 풀어주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요. 내가 볼 때는 나도 정당 생활 많이 했는데 기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오세훈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김민석밖에 없지 않아? 라고 언론들이 먼저 떠든 거예요. 강훈식 실장이랑.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금 국무총리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도부도 있고 그런데 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내보낸다고? 먼저? 불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요즘 정치부 기자 수준들이 많이 떨어졌어. 그거는 이 권력의 서열과 권력의 운영 논리에서 보면 예. 당이 절실하게 요청하지 않는 한은 보낼 리가 없고 당이 절실하게 요청하려면 내부의 경쟁 구도를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네. 경선하라고 하면서 오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선거는 무엇보다 이기는 게 중요한데. 아니 그런데 예. 과거에 사당일 때 당이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계셔. 응? 그럴 때는 뭐 고건 총리, 조순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냥 경제 안 시키고 그냥 딱 눌렀어요.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가 경선을 못하게 하고 현재 국무총리를 뽑아서 거기다 박을 수가 있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이제 거기까지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선을 하겠다고 저거는 이제 그. 근데 김민석 총리가 경선하겠다고 하면서 사퇴하고 가겠냐고.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예. 호사가들이 떠드는 건 이해하는데 수십 년 정치부 기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이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윤리감찰단이랑 서울시당에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한 거니까 그는 하는데 나오면 징계해라. 그건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서울시장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과잉으로 그렇게 했는지 예. 알 수는 없으나 네. 적어도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총리를 내년 지방선거에 차출시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무수석이 빠지고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상을? 네. 내년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너무 빨리 터뜨렸어요. 네. 그 수석님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선거 얘기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 언론들이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빠르게 하게 된 어떤 개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뭐 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여러분들의 의심이지.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거는 축성 의심이지 뭐. 본인이 아직까지 출마 선언. 지금 출마 선언한 사람은 내가 볼 때 박주민 의원 한 명이에요. 서울시장. 아니요, 꽤 있어요. 경기도지사 이쪽으로 가면은 그 남양주에 누구지? 군인 출신. 김병준. 그분도 선언하셨고. 거의 선언. 네, 방송에서. 거의 선언. 네. 호남 쪽은 뭐. 나는 몰라, 많죠. 못 들었어. 네. 추미애 철야 뭐 대표가 이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분의 가까운 측근으로부터도 못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으세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들어본 예. 적이 없으니까. 네. 아. 그래서 뭐 우선 지방선거 얘기 나오면 난 무조건 다 끊을 거야. 이재명 대통령 얘기만 더 나오길 바라요. 그래요? 네. 강원지사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지 마요. 수석님. 물어보지 마. 나 여기서 바로 나가. 아니, 그러면. 방송사고나. 강원지사. 지금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도는 게 대통령의 행보에 다 도움이 안 돼요. 지방선거 얘기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걸 우리 참모들은 원해요. 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민생 행보, 외교 이런 것들이 빛나길 바라요. 네. 근데 왜 자꾸 선거 얘기가 먼저 나오고 뭐 서울시장 후보가 대통령보다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무수석 입장에서 나는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게 싫어. 제 말이. 그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게 다 판이 짜지고 다 이렇게 빛났으면 좋겠어. 네. 근데 잘 안 되시죠? 예, 잘 안 돼. 뭐 터져 나와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속상해. 근데 나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빛나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 내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내가 추진하겠냐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행태 때문에 이제 수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과거는 이제 과거고요. 예, 대통령은 일 잘하는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말씀드렸잖아. 지금 일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일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일 잘하는 사람이 측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쨌건 지금 일 잘하면 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칭찬해야지 우리가. 그래 앞으로 잘 살면 되지 뭐. 과거에 좀 헤맸어도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정무수석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좀 능글능글하죠. 예, 저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들을 오늘 어제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뭐 능글능글 능청스럽게 사실 정무수석은 이제 저런 분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디스할 깔 수 있는 능력.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정무수석을 하면은요 난장판이 되죠 이제. 여기저기 싸움질은 막 하고 다니는데 정청래랑 똑같은 거예요. 저나 정청래랑 비슷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무수석을 한다. 그럼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청래 때문에 씨발, 대통령이 주목을 못 받고, 이거 당대표를 갈아치우든지 해야지. 짜증나 죽겠다. 당원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냥, 능글능글, 능청스럽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정청래 때문에 지금 돌아버리겠다. 진짜 당 때문에 우리가 돌아버리겠다, 지금. 나는 대통령이 빛나야 되는데, 짜증이 난다. 이 얘기를 막 대놓고 하는데, 뭐 기분 나쁘지가 않잖아. 예? 그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제 이거 좋아하시고, 능청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정치꾼이 해야 되는 데야. 능글능글. 예. 그러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김민석 총리 김민석 서울시장 설, 단번에 일축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 택도 없는 소리고. 심지어 정치부 기자들 수준이 떨어진다, 요즘에. 저분이 은근히 돌려까, 가만히 보면. 할 말 다 해요, 저러면서. 예.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람 죽이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웃으면서 사람 잡는 거지. 정치부 기자들까지 까잖아. 니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지금 대통령이 빛나야 되는 사람인데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착출하겠냐. 내가 그런 판을 짜겠냐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래서 정치평론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은 별로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셨을 거야. 대통령이 빛나야 되는데 왜 자꾸 일정 잡냐? 왜 자꾸 지방선거 얘기하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졌는데 저는 의외로 어느 쪽에 가졌느냐? 마지막에 나온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판을 짜겠냐? 지방선거 판을. 내가 대통령이 빛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판을 짜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정무수석실이 강화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무기획관이 생겼어요. 예, 정무기획비서관이 생겼죠. 신설이 돼서 정무수석실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비서실로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 김남국 비서관을 이동을 시켰어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더 크다. 지금 김남준하고 김현지 쪽으로 이번 인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이게 지방선거 포석이라고 봐요. 정무수석실을 강화하고 김남국 디지털 소통 위원장을 비서실 직속으로 데려간 이유는 자, 유튜브 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권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정치를 넘어서서 유튜브 권력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당내 정치를 유튜브들이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 하여튼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당을 잡는 건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자,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뭐를 잡아야 되냐면 의원들을 잡아야 돼요. 당을 교통정리시켜줘야 돼. 요게 정무수석실이 하는 얘기,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들을 정리를 시켜야 돼요.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당내 의원들을 격리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유튜버들을 정리하는 문제,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김남국 비서관이 비서실로 간 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유튜브와 SNS 등등 유미디어를 직접 장악이란 표현은 관리를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을 강화한 건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무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우상호가 직접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지금 정무수석이 저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 이거 대단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러잖아.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은 우상호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상호 수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1시간 넘게, 저게 1시간 넘게 방송이 진행이 됐어요. 1시간 넘게 뭐 당 정치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실 상황,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1시간 넘게 브리핑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이거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무수석이 저런 방송에 출연한다라는 거, 그리고 출연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는 거는 대통령하고 충분히 조율된 상태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무수석이 저렇게 방송 출연해갖고 막 떠들어대는 거는 제 기억에는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뭐 잠깐 인터뷰하는 건 있지. 뭐 지상파 방송에 뭐 5분 10분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당 내부 문제까지 저렇게 언급을 하는 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저건 지시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하도 가짜뉴스 떠돌고 당이 소란스러우니까 정무수석이 직접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라. 자, 김민석 총리 택도 없다. 김민석 서울시장 택도 없다.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판을 누가 짜느냐? 우상호가 짠다. 내가 그렇게 판을 짜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 즉,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무를 뭘 받은 거냐? 지방선거 판을 짜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임무를 받은 게 지금 당이 너무 난장판이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방선거 판을 짜라. 근데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기누설을 한 거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가 짠다. 내가 그렇게 짜겠냐 판을. 김민석은 아니다. 자, 김민석은 서울시장이 아니니까 그럼 누구겠습니까? 강훈식인가? 당대표인가? 예? 아니 당대표란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장 아니면 물론 뭐 총리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이 지금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저터를 진압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 정도가 등판을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1년 정도 이제 총리 하시고 나서 내년 8월이니까 당대표 출격하고 또 총리는 다른 분 키우고 뭐 그렇게 가도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을 하는데 총선을 지휘하는데 그걸 정청래한테 또 맡긴다고? 혹은 또 문저터한테 맡긴다고? 큰일 납니다. 이건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는 대통령께서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당장 이제 총리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착출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예, 그 당대표 선거할 때 제가 유력한 소식통을 통해서 김민석 의원이 총리로 착출되는 바람에 박찬대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취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내 대통령실 상황을 이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나올 생각이었는데 총리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김민석 총리가 간 거고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착출되면서 박찬대 의원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도 준비가 부족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정청래에게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애초부터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국정의 틀이 잡힐 겁니다. 지금 100일 지나고 나니까 김남준, 김현지와 같은 최측근 인사들이 전면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건.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얘기인 거고, 저는 우회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걸 확인해 준 거라고 봐요. 서울시장 택도 없다.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자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김민석 총리는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는 저는 이제 서울시장은 누굽니까? 저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다른 인물 쪽으로 판을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이게 최선의 카드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선. 예, 앞으로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최선의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추미애 경기지사 얘기도 잠깐 나왔죠. 예, 그래서 뭐 그냥 모른다는 듯이 추미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런 걸 또 제가 또 해석을 해드려야죠. 예,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다른 인물을 고려를 하겠죠. 예, 다른 인물을 고려할 거다. 예, 추미애는 명심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 입장 분명하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거 우상호 정무수석이 완전히 명토 박은 거예요 이번에. 정청래 설치지 마라. 왜 당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하냐. 자,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가죠. 얘기하는 게 재밌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12월 3일 날 엄청난 내란을 겪었는데 그 내란 관련되어 있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안 한다? 그건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만 하면 여야 간에 합의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무너져요. 네. 속상하죠. 정무수로서 거기까지 막 빌드업 하는데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담담합니다.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규명 해야지 뭐. 이건 좀 늦어지더라도. 네. 자, 정청래 대표와 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과제. 예. 그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개혁과제. 해야 돼. 근데 왜 개혁과제를 실천하는데 지지율이 더 안 오를까?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이거는 당도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적어도 정치 선배로서 내가 느낄 때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를까? 네. 이런 고민을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조언하자면 군기 한번 잡으세요. 아유 일개 차관급 수석이 예? 유은혜 전 부총리가 예. 나한테 이거 밥 먹는데 그 내가 뭔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더니 부총리급 밑에서 차관급이 너무 떠든다 그러고 내가 찍혔는데 저는 차관급 참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후배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이끄는 대표시고 제가 존중하고 모셔야 될 분들입니다. 분기를 잡으라니 어디서 그런 외람된 얘기? 아니 이제 방송에서 이제 대통령실을 취재했다 막 이런 패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의 뭐 폭발 직전이다, 부글부글하다. 폭발 직전은 아니에요. 그 폭발 직전은 아니고. 네. 마일리지 쌓는 중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뭐 잘 하고 있는데 예. 가끔 대통령이 주요 일정이 있을 때는 조금 일정 안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러게. 대통령이 더 빛나길 바라는 정무수석의 마음이고 근데 예. 당이 하려고 하는 일들의 정당성 저는 인정하고 예. 계속 해야 돼요. 저 3대 개혁은. 근데 날짜를 좀 잘 잡아줬으면 어. 좋겠어. 그 고위 당정 모임 같은 거는 자주 하세요? 이제 주기적으로 시작했어요. 네, 안 되겠다 그때 싶어서 제가 보니까 안 되겠다 그, 싶었어. 자주 보려고. 그 원내대표 협상 파토난 직후인가 그때는 이제 사진도 이렇게 같이 찍으시고 네. 그 강 실장 우수석 그다음 대표 원내대표 뭐 이렇게 첫 번째 모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슬림하게 5명이 만난 게 첫 모임인데 앞으로 이런 기회 자주 갖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모여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요. 한 20-30명 모이니까 네. 그런 사적인 대화도 하기 좀 어렵고 근데 그렇게 한 대화 그거 5명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주 할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왜 이제 수석님이 정청래 대표한테 했던 그 발언이 뭔데 기사로 전해지고 뭐. 그 직전 모임. 한 주 전에. 그러니까 그때 많이 모였을 때는 그런 식의 이제 오해를 불러올 만한 기사도 나오고 이러지 그때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언론에다가 과장되게 리크를 해서 예. 사실은 내가 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했어요. 그 기사로만 보면은 수석님이 약간 정 대표를 좀 면전에 대고 나무란 거잖아요. 그럴 수 리가 없죠. 그러지 대통령의 않는다. 뜻을 전달한 건 사실인데 예. 예를 들면 톤 이런 거 그 기사로 보면 네. 막 소리 질렀잖아요. 기사로 보면 저는 대통령 뜻이라니까 대표 정대표 이거는 좀 받아줘야 돼. 뭐 이 정도 톤. 예. 소리 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약간 톤이었다. 짜증 섞인 음성으로 말한 건 사실인데 예. 그러나 싸운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짜증은 냈지만 화는 안 냈다는. 아니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지. 소리 소리를 지르려고 지르지 싸웠다 않았다. 그러면 예. 정무수석이 당 대표보다 위이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예의를 다 지킵니다. 네네. 그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자, 여기까지, 우상호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죠? 진짜 돌려가는데 저런, 좀 얄미울 것 같아. 저도 저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랜 정치적 경륜이 있다 보니까, 야, 까는 데는 뭐, 저런 완전히 뭐, 어느 경지에 오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글능글 웃으면서 완전히 엿매기는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데 저걸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아요. 예, 그 정청래 지지자들이 보더라도 뭐 화가 날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할 소리는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 대통령실 진짜 정무수석이, 뭐, 여기자는, 그 뭐라 그러면 군기를 좀 잡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감히 당대표님의, 군기를 잡습니까? 아유, 저는 뭐 일개 차관급인데, 제가 어떻게 군기를 잡습니까? 제가 정치 선배긴 하지만, 군기는 안 잡는다, 나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 그 중요한 일정 있을 때, 다른 일정 좀 안 잡았으면 좋겠다. 짜증나더라. 할 얘기는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에서 대통령 주요 일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일정을 잡아가지고, 초를 쳤다는 거예요. 응? 그 얘기를 대놓고 한 거지. 응?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니네들. 응? 대통령이 빛나야 되는 시기고, 나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인데, 당에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빛나지 않고 내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 개인의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짜증난다, 정청래 때문에. 왜 짜증나게 하냐? 네가 뭔데 대통령의 시간을 가로채냐? 앞으로 일정 좀 잘 잡아라. 한 번만 더 하면은 진짜 화낸다. 네. 이거 할 얘기 다 한 거지, 지금. 그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그 김영진 의원이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대놓고 이제 정청래를 디스한 거예요. 개혁을 한다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생각을 해봐라. 빈술에만 요란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빈술에만 요란하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실속은 없고, 시끄럽게만 만들고, 제대로 일 처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개혁한다라고 아무리 설쳐도 국민들이 지지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정치 선배로서의 어떤 뭐 조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그 재밌었던 게 예전에 그 당정협의회 때 이제 있었던 일이죠. 지난달에 9월달에 있었나요? 네, 당정협의회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그 당은 빠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상호가 뭐 명팔이를 한다. 그 또 문조털들이 우상호를 한참 또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싸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예. 싸운 건 아니다. 싸운 건 아니고, 이거 대통령의 뜻인데, 이게 더, 웃으면서, 대통령의 뜻인데, 그 내 말 좀 잘 들어라. 대통령의 뜻인데, 이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기는 그냥, 뭐, 나무란 게 아니다. 제가 어떻게 당대표를 나무라겠냐. 당대표한테 어떻게 화를 내겠냐. 나는 그냥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면서 좀 말 좀 들어라. 아니, 이게 더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이거 정 대표 좀, 말 좀 들어, 좀, 화낸 건 아니고 짜증만 냈다. 그러니까 저 웃으면서 제가 볼 때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거 대통령 뜻이다. 물론 이제 결과도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나중에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 때 직접 얘기를 했지. 앞으로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정부에서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청래를 한테 짜증낸 얘기, 그건 팩트인 거예요. 팩트로 확인이 이미 됐는데도 문조털들은 우상호가 무슨 대통령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 아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번에 확인해 준 건.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이번에 이제 정확히 전달을 다 하고 있다.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대통령께서 이제 칼을 뽑았다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칼을 뽑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정무수석이 저렇게 거침없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는 대통령께서 가만히 더 이상 정청래를 놔두진 않을 것 같다. 예. 우상호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 문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나. 특히 당과 관련된 얘기죠. 당과 관련된 얘기는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유튜버들하고 문조털들이 사기치지 못하도록. 계속 얘네들이 사기치는데 이게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스피커들 사기치는데 아까도 뭐 제가 연임 문제 가지고 김민석 총리 문제 가지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얘네들이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마치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그리고 또 정청래가 본인이 나서서 왜곡하는 것도 있어. 문조털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이러면서 자꾸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다 보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지율 관리를.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나오는 건데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국민들이 밀어줘도 힘든 게 대통령의 직무예요. 그런데 당대표가 자꾸 초치고 당이 흔들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난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진짜 눈꽃 뜰 새 없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유엔 방문에 또 민생 챙기기 수해 가뭄 챙기기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당에서 저 따위로 놀아버리면은 대통령 혼자서의 힘으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당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 정무수석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무수석실이 있는 이유가 대통령실이 여의도 정치에 소통하기 위해서 혹은 관여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실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지금 또 대변인도 강희정 대변인이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확실히 더 믿을 수 있는 김남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입과 다름이 없는 김남준 대변인을 전면 배치한 것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대변인을 통해서 김남준 대변인을 통해서 공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우상호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대정치권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대통령께서 직접 당을 쥐고 끌고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국정 운영의 흐름이 좀 바뀌어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2달 동안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셨을 텐데 이제는 뭐 좀 걱정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명 지지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로 이렇게 결집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조국이나 정청래가 이제 설치는데도 저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문제는 아마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버들하고도 좀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게 억측이나 뇌피셜이나 혹은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튜버들하고의 어떤 그 접촉도 이제 넓혀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상한 방송 만들어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는 이런 유튜버들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